반갑습니다. 자, 11월 15일.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죠. 자, 저녁 8시 35분입니다. 자, 한 주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매매는 좀 수익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이제 2150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오늘 기관들이 뭐 코스피를 어마어마하게 사재기 있고요. 외국인은 기관하고 같이 코스닥을 또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일단은 이제 2150을 뚫었기 때문에 자, 이제 종목별로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막히는 구간이 또 2170포인트가 또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216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또 2170 정도에서 또 막혔다가, 또 다시 좀 되밀렸다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2150까지 제가 그때 3주 만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조정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지도 벌써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그 한 10여일 정도, 한 10일 동안 지수는 뭐 2110 정도에서 2120 정도였나요? 2150 정도의 박스권을 이루다가 드디어 다시 이제 2150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이제 215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2170에서 80 요 구간, 78 요 구간이 또 하나의 벽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따닥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요, 주도주는 조금씩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장비주하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가 이 시장의 주도주가 맞습니다. 한번 주도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주도주들이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 새로운 종목들이 중간중간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께 댓글을 좀 남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종목을 여러분께 제가 지금 오후장에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제가 원래 이 유튜브에 이런 말씀을 원래는 잘 안 드리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는 제가 관심을 가진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이 뭔가 이제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 턴할 때는 그 첫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또 그러한 섹터나 그런 종목군들이 또 한번 끊길 때까지는 또 다시 계속 주도해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세가 추세적으로 가다가 끊겼다가 지금 다시 급반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마지막 시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ICD라는 종목을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22,000원 정도를 원래 이 종목이 12,000원, 3,000원 할 때 목표가를 22,000원 정도까지 제가 두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도 한 18,00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리겠다 했는데 바로 쉼없이 오늘 19,500원, 19,9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22,000원이 거의 이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만원이랑 또 단위가 앞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 종목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간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장이 끝나고 나면 개인들 다 투자 동향을 보지 않습니까? 눈에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지막 휘날레 구간을 만들겠다라는 의도 같거든요. 물론 주가도 또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좀 이 종목은 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가만히 유심히 보면 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장비주나 LED죠. OLED 관련주들이죠. OLED 관련주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본다면 OLED 관련주도 뭐 완전히 지금 고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상승의 탄력이 좀 죽을 가능성이 있다. 상승의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만은 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ICD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 OLED 관련주들, 뭐 AP 시스템은 이미 그전에 이미 움직였었고요. 이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 좀 지켜보죠. 일단 탄력이 죽을 것 같으면 안 되죠. 다른 종목, 탄력적인 종목을 우리는 갈아타야 되니까요. 3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호는 제가 여러분께 25,500원 정도 오면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500원, 600원 분명히 그 자리에 한번 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25,50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 예측대로라면 이 25,500원은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시 21선까지 밀려서 21,100원까지 밀리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예측대로라면 25,500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돌아서서 22,000원이나 어떻게 우상향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25,500원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다시 21선까지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은 21선까지 한 번 더 터치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21,112원이죠. 21선이. 자, 21,112원 정도 오면 사볼만 합니다. 다음 아미노로직스는 제가 2,000원 이하에서 관심 가진다 그랬는데 1995원까지 밀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1900원이나 1950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지지대가 너무 높아서 잠깐만요. 자, 저점을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미노로직스의 추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상으로는 아미노로직스가요.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 왔거든요. 오늘 저점이 1970원이죠. 오늘 저점이. 자, 1970원 정도, 6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 거의 저점 라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노로직스는 단기적으로. 자, 좀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5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드디어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5파까지 내려왔죠. 이제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저점 자리 1970원 또는 뭐 1950원 정도 많이 빠져봤자 그 정도 부근에 오면 195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는 저점 매수 한번 해봐도 될 듯 합니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요. 다음 오늘 신라젠이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라젠은 그동안에 다른 바이오주, 텔콘 알레포 제약이라든지 다른 바이오주들이 시세를 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 오늘 드디어 급등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신라젠은요. 자, 그럼 다시 신라젠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잠깐 단타를 한번 치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오늘 첫날부터 바로. 자, 신라젠은 일단 파동상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구간에서 1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조정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파 상승이 들어왔죠. 그 다음 조정받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라젠은 요 매물 구간의 상단요, 한 2만원, 최대치는 한 2만 8천원까지인데, 거기까지는 보지 말고요. 한 2만 5천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2만 5천원 정도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라젠은요.
자, 이 자리 고점이 17,950원, 18,000원 정도 되고요. 요 자리 고점이 22,350원이죠. 예, 22,350원이면, 만약에 파동의 상승의 이 뭐라 그러나, 상승 폭이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5파까지, 자, 신라지는 한 26,200원, 3,400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라제를 만약에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글쎄요, 다시 매수할 기회를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11선까지 뚫어버렸죠. 완전히 뚫어버렸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위에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신라젠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26,000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파동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지점이. 그 자리가 저는 고점이라고, 완전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파동대로 26,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지금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제가 보기엔 한 25,000원 정도만 매도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26,000원 아니라도 2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투오는요, 제가 12월 달에 재료가 있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께. 자, 근데 미투오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요 자리요, 보이시나요? 요 자리요. 여기 보시면, 바로 위에 구름대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요. 요 자리 위에.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요 구름대를 이제 진입배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121선이 있고 위에요. 주봉상입니다. 매물청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6,800원부터 대략 한 7,250원까지 매물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7,250원까지는 무난히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간까지는 약간 좀 거북이 걸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눌러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좀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낸 다음에 시세를요. 그래서 미투오는 지금부터는 좀 거북이 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00한 얼마죠? 6,870원부터요. 대략 7,350원까지는 좀 거북이 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력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자리는요. 무림 PMP,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매수하신 분 계시죠? 자, 무림 PMP는 외국인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이라고 보시고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기 이 종목은 이제 3파 상승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새로운 3파 상승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우선은 가장 걸리는 자, 위에 매물대가 굉장합니다. 이 종목도. 대략 한 5천, 좀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대략 한 5,7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700원 정도요. 만약 그 구간까지 올라온다면요. 그 구간에서 5,700원에서 매도하시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구간까지 올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BH,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했으면 폴더블 폼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상승이 폭이 적은 종목이죠. 오늘 2.53%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다른 폴더블 폼 관련주에 비해서 하락의 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엉덩이가 너무 좀 처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요 지난 직전 고점짜리까지는 한 25,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이 사놨습니다. 아마 올 때마다 계속 외국인은 조금씩 물량을 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전에 많이 사놨거든요. 그 다음에 아스트.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아스트인데요. 자, 지난번에 멋지게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8,9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870원을 찍고 돌아섰죠. 완전히 이제는요. 오늘도 4.85%까지 올라왔는데, 아스트의 목표가는 우선은요, 이제 이 종목은 월봉상 완전히 역배열된 종목이고 대세 하락 종목이었죠. 뭐 34,000원, 5,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종목이라서
올라가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또 잘라가면서 또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대략 한 10,000원 정도 전후가 될 듯 합니다. 우선은요. 자, 10,000원 근처에 오면 한번 잘라 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번 목표치,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제가 10,000원 근처를 보겠습니다. 아스트는요. 무림 PMP도 지금은 3파 상승이긴 한데요. 자, 이번 상승의 목표치를 좀 더 짧게 보신다면, 잠시만요. 이 무림 PNP는 그냥 들어가시죠. 일단은 이 무림 PNP는 5,700원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스트는 중간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 자, 대북주가 어제 재료가 나올 뻔 했는데, 다시 죽어버렸죠, 재료가. 하지만 지금은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북주는요. 자, 대북주는 재료가 나오면 또 주가의 시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연속성이 지금 현재 배열 자체가 역배열 구간이고 위에 매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시점이 다 돼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펌텍 코리아. 펌텍 코리아는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기간 동향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며칠 동안 최근에 샀다가 지금 다시 매수가 멈춰버렸죠. 자, 매수가 멈춰버렸는데요. 그래서 종목이 아마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의 행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지금 이 종목을 위에 보시면 굉장히 어문의 두꺼운 구름청 보이시죠? 이 구름청이 워낙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은 걸릴 듯 합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21,500원을 목표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21,500원을 목표치로 보시고 올라간다면요. 만약에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7,000, 한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지금은 애매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 기간이 만약에 매수해서 들어온다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남선 알미늄은 오늘 제가 어제 밤에 새벽 1시였나요? 오늘 1시였죠, 새벽에. 제가 잠이 좀 안 와서 새벽 1시에 여러분께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일 남선 알미늄을 한번 공략을 아침에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어제 종가 5,300원에서 한 3% 정도 빠진 가격이 5,150원 정도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5,110원 3.58% 빠졌죠.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제가 여러분께 5,000원을 깨면 손절할 각오로 5,150원 정도에 들어오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다시 보합 이상으로 올라오면 홀딩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까 5,000 제가 얼마에 사인 드렸나요? 5,390원인가 5,490원에 사인 드렸나요? 5,490원에 사인 드렸죠? 네네. 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선 알미늄은요. 자, 차트를 좀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이 종목을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는 좀 조정을 좀 줄 거라고 봤고 한 3% 정도요. 거의 왔죠. 3.58% 조정받았으니까. 이게 강한 1파로 받고 요 자리를요. 장대 양봉받을 자리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2파 상승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오늘 3파 상승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파동상으로는 종가상으로는 이미 이제 5파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3파 종가 지점 5280원 상가 종가 지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적당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요. 파동상은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정말 손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으신 분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에 가담하시고요.
물론 뭐 잘만 수익을 내면 짧은 시간 내에 또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월봉상으로는요.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이 자리가 파동이 하나 둘 셋 완전히 고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요. 파동이 완전히 고점이 나왔고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월봉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면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골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요. 월봉상으로는. 월봉이라는 것은 캔들 하나가 한 달이기 때문에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기습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세를 더 분출할 수도 있거든요. 세력들이. 어차피 뭐 물 들어온 점에 노지어라고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또 슈팅을 쏘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팅을 쏜다면 최대 6,500원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쏜다면. 근데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종목을 괜히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오늘 파동이 물론 뭐 오늘 파동이 좀 양봉이 작게 나왔지만 좀 일봉상으로는 좀 이제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투자자 동향도 제가 같이 좀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300만 주를 사고 나서 아직 이걸 다 물량을 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도 조금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러다가 이놈 이거 6,500원까지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능하신 분만 남선 알루미늄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만약에 남선 알루미늄에 좀 위험스럽지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점요. 5,100원, 5,110원이 오늘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좀 저점을 올려서 일단은 5,300원을 깨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5,300원요. 제가 손절 가격을 아주 높였습니다. 5,300원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십시오. 만약에 다시 오늘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5,000원을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3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실 분은 가지셔도 되는데 손절선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월봉상 고점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요. 외국인이 아직 물량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띄울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잘 보셨다가요. 저는 초보자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9일제지 오늘도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6,000원. 제가 어제 여러분께 손절 가격을 말씀드린 가격이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6,000원을 깨면 매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위험 신호라고 보고 5,950원을 깨면 완전히 손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6,000원을 찍고 다시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9일 예지는요. 자, 9일 예지는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9일 예지는요. 그리고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아직 기관 외국인이 오히려 외국인은 많이 샀습니다. 오늘은요. 이해가시죠? 자, 9일 예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잘못하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요. 자, 오늘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하신 분들 계시나요? 요즘은 뭐 매수를 하셨다 안 하셨다 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아까 6,000원에서 저점을 찍고 오후장에 6,15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데요. 자, 내일이라도 만약 오늘 저점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또 내일도 바로 급반등을 못 하고 조금 왔다리 갔다리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자, 이 종목이 오늘 정말 제가 재미있었던 종목이죠. 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매수 신호를 드렸죠. 두산 퓨어셀 내일의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앞날에 이날 매수를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100% 제가 다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즘은 제가 여러분께 요 한 일주일간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100%까지는 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시점이 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기관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죠. 외국인은 일부 좀 팔았고요. 자, 외국인은 팔았는데 이 종목도 더 갑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드렸을 때
아침에 제가 20% 이상 들었을 때 여러분께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저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렸죠. 8,500원이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요. 자, 다음에도 혹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봉 한번 볼게요. 자, 두산 퓨어셀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2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까지 내려왔을 때는 적어도 오늘은 끝났나 보다. 내일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해야지 모레나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20분봉입니다. 30분봉이 아니고요. 우선 이 파동 한번 볼게요. 요 앞에 있는 요 파동을 일단 무시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자, 여기 1파 상승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행보를 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살짝 한번 제낀 다음에 요 고점 자리에서 한번 살짝, 전고점 자리니까 한번 살짝 제껴야 되죠. 요 자리가 맥점입니다. 요 자리가요. 요 자리가 맥점이면서 요 자리에 기관이나 외국은, 특히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했던 자리고요. 그래도 여러분께는 제가 급등 바로 직전에서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이 들어왔죠. 120분 봉입니다. 급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수평선을 그어놨죠. 요 파동과 요 파동, 요 저점과 요 고점을 제가 수평선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파동이라는 게 상승하는 폭이 일정한 균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1파 상승보다는 3파가 더 클 수도 있고 5파가 또 더 클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봤었냐면요. 자, 6,723원이 이 파동의 시작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점이 얼마냐면 8,300원입니다. 그거를 계산을 하면요. 대략 9,884원이 이번 파동의 고점이 놉니다. 3파 상승의 고점이요. 오늘 9,800원을 찍었죠. 그러니까 거의 맞죠. 그래서 제가 9,800원 근처에 올 때 제가 여러분께, 저는 매도를 하고 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사인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는데 두 번째로 보시면 요 어문의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죠. 요 자리가 굉장히 두껍죠. 어문의 구름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상승을 준비했던, 자, 자, 요 구간도 요 자리를 깨면 안 되잖아요. 상승을 준비했던 요 자리를 좀 강력하게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당연히 깨면 안 될 테고요. 적어도 요 자리 위에서 멈춰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구름대가 시작되는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바로 얼마나 8,500원입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이 종목은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자, 요거, 자,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동만큼 여기 왔고요. 자, 맞죠? 요 자리가 당연히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8,500원 요 자리는요. 무슨 가시나요? 요 자리는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시작됐고, 행보했고, 다시 3파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파 꼬리만 달았습니다. 종가선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다시 조정받았고, 그죠? 거의 엄청나게 밀면서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무슨 얘기 가시죠? 그러면 목표치를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치를 대략 계산을 한다면, 대략 저는 11,000원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좀 11,000원 근처까지 충분히 갈 자리가 있다. 파동의 어떤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파동의 상승폭이 11,000원까지는 뭐 무난히 좀 갈 수도 있지 않나. 길게 가지고 가면 일단은 9,800원 요 자리, 지난 고점 자리에서 한번 막히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9,4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행보 이후에 이번 파동의 목표치는 11,000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장막판에도, 8,650원까지도 밀린 적이 있거든요. 장막판에는요. 일부러 밀어버린 거죠. 금요일이고 하니까. 밀었다가 다시 올 시간이 왜 되지? 3%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마 이 종목이 제 생각에는, 이 9,000원을 이제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 9,000원, 이 글자가 안 쓰여지네요. 9,000원요. 9,000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9,100원. 내일은 월요일은 오전장에는 아마 처음에 9,000원에서 9,100원 정도 요 박스권에서 오전장 초에는, 장 초에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물론 뭐 저쯤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못 사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9,800원에서 한번 잘라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 전에요. 왜? 10,000원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 못 하거든요. 9,800원 근처 아니면 10,000원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여러 번 시도 끝에 1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세를 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음부터도 매수하는 방법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오후 한 1시 정도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여러분께 새롭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을 몇 개를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남겨드렸다가요. 제가 1시간 뒤에 다 지웠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신 분들은,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 두산 퓨어셀이었습니다.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1순위를 잡아드렸죠. 시젠요. 자,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때 시젠이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아까 한 9% 10% 정도 상승했던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죠? 9% 10%까지 상승했던 지점이었는데 그때 그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제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요 구간에서 자 어마어마하게 행보를 했던 구간입니다. 요 구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행보했던 구간이죠. 요 구간요. 굉장히 길게 행보를 해도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올라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제대로 된 첫 시세를 내는 이제 첫 지점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이 지점을. 첫 지점이라고 이 지점을 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중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쪽에서 기관은 이미 그 전에 순매수를 좀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며칠 전부터 기관들은 쭉 시젠을 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팔다가 오늘 대량으로 제가 순매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매매 동향은 장중에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증권요. SG증권요. 보이시죠? 자,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들면서 길게 행보를 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들은 자리인데 기관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 기관은 이미 그 전에 매수가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고 오늘 외국인이 강력하게 같이 들어왔다. 이거는 오늘 10% 정도 상승한 지점이지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받으면요. 분봉을 보시면서 자, 일단 30분봉 한번 볼까요? 조정 지점이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대략 파동이 나왔고 조정을 받아야겠죠. 이제는 자,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기준선이나 21선에 만나는 요 지점 아니면 자 잠깐만요. 23,000원에서 27,000원이면 25,000원 정도요. 25,000원이면 기준선이 얼마예요? 요 자리죠. 딱 맞네. 그죠? 요 자리요. 기준선과 21선이 만나는 요 25,000원, 요 지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자, 이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여러분께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제는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시젠하고 두산 퓨어셀. 제가 돈만
만약에 몇십억이 있었으면 시젠도 사고 두산 퓨어셀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옵트론텍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아까는 옵트론텍이 아까 4점 몇 프로 올랐었던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에 보니까 9.26까지 올랐죠.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기관의 외국인의 장중에 동시에 순매수 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차트로 제가 봐도 아까는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였는데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요. 보시면 제가 지금 요 친구도 보면 요 자리를 길게 어마어마하게 행보했던 자리를 이제 또아리를 트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고 본 겁니다. 이 자리를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 종가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나요? 자, 동시에 순매수 들어왔죠. 장중에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이 자리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봤을 때 4.8%인가 4.7% 상승한 지점이었어요. 그 자리가요. 자, 4점 몇 프로 오른 상태 같으면 기관 외국은 오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럼 5장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밀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역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좀 몇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설명할 게 기존에 또 종목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설명할 거는 웬만큼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자,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 추가된 종목은 이제 두산 퓨어셀 아직 말씀 미리 드린 거고요. 다시 재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시젠, 옵트론텍 오늘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스트도 말씀드렸죠.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던 요 지점요. 11월 12일 날 그 지점에 제가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스트는 이제 계속 우상향을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다음 주에는 또 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가능하면 여러분과 물론 100% 제가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과 좀 같이 호흡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좀 오픈을 하면서 제가 댓글도 좀 달아드리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저녁에 일 마치고 또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잘못되면 또 요거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종목까지 또 같이 제가 뭐 샀습니다, 팔았습니다까지 해가면서 같이 호흡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저 자식 별 볼 없는 놈이잖아 라고 또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서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돌아오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그동안에 제 유튜브가 별로 없어서 좀 공개를 좀 해봐야겠다. 같이 호흡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주도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첫날에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날에 봤던 면밀히 봤던 종목군들이 두산 퓨어셀, 옵트론텍, 시즌 이런 종목군들 그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라도 여러분께서 또 이 지수가 2170이나 2180까지 갔다 다시 대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2150이나 40까지 그럴 때 또다시 또 전환 시점에는 항상 주도주를 잘 보셔야 된다. 첫날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하게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은 현재 주도주는 국일제지,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시젠, 오늘 말씀드린 시젠, 그 다음에 옵트론텍,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 종목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이제는 시세에 좀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OLED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만 더 오르면 시세의 탄력이 좀 죽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자,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